백만잔의 커피. 정진희. 남편은 동호회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바다 낚시를 떠나고 없었다. 나는 자주 가던 카페를 찾았다. 바닐라 아포가토를 담은 잔이 바닥이 보이기 시작할 때 바로 옆 테이블에 있던 어떤 자매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대략 50여 가구가 사는 자그마한 마을이 고급 전원주택 단지로 지정되었다는 말에 솔깃했다. 더군다나 빚이 많아 어쩔 수 없이 현재의 주택을 되도록 빨리 매매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을 땐 몸의 절반이 이미 그쪽 테이블에 걸쳐 있는 듯했다. 어쩌면 무주택을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일지 몰라. 때마침 잠잠하던 팔랑귀가 그토록 기다리던 매물이라고 속삭여오자 나도 모르게 심장이 벌렁거렸다. 사람들은 나를 속이는 여자라고 했다. 다소 엉뚱한 면이 있긴 해도 듣기에 나쁘지 않았다. 기왕에 복 있는 여자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법했다. 그렇다면 용기 내어 말을 해볼까? 초면인 사람들인데 신뢰가 되진 않을까? 나는 생각 끝에 염치를 무릅쓰고 입을 열었다. 실례합니다. 그 주택 제가 사면 안 될까요? 나는 자매들이 앉아있는 테이블 앞으로 다가갔다. 우리가 했던 얘기 다 들은 거예요?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썩 내키지 않은 듯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홍어 삼합을 씹어 삼킨 말투로 말했다.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의도치 않게 그만. 그래도 그 집은 제가 꼭 사고 싶은데요. 근데 이 동네 시세는 알아요? 매물이 아예 없다는 것도 알겠네요. 지금 당장 계약금 4천만 원 입금할 수 있나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네? 4천만 원이나요? 없으면 말고요. 아니요. 일단 알겠습니다. 나는 통장 잔액과 마이너스 통장에서 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한 후 구두로 계약하고 말았다. 행여 집주인 마음이 흔들릴까 싶어 남편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계약금을 송금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내 집이 생긴 거나 다름없었다. 비록 허름한 주택이긴 해도 마당이 있는 2층 집이 아니던가. 나는 봄이 오면 마당 곳곳에 작은 꽃동산을 만들고 한여름엔 초록 식물들과 마주하며 햇살 좋은 어느 날엔 수고한 열매를 집 안으로 초대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집을 마음속에 지었다. 더는 남편과 집 문제로 인한 지긋지긋한 싸움이 없을 것 같았다. 맙소사. 다음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표준계약서에 도장을 막 찍었는데 주변이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갈 길이 깜깜하다고 했다. 상상 속에 지었던 집이 무너져 내린 건 순식간이었다. 남편한테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놈의 팔랑귀 때문에 사기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더 혼란스러웠다. 생각을 좀 더 곱씹어도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질 않았다. 포기하자니 계약금 4천만 원과 남편의 썩난 얼굴이 겹쳐 나타났다. 나는 잔금을 치러야 할 날이 다가올수록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했다. 평소에도 굳이 빚을 내어 집을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하던 남편은 내가 저질렀으니 알아서 책임을 지라는 듯이 얄밉게 피해갔다. 가슴이 답답하여 바람이라도 쐴 겸 집을 나섰다. 커다란 돌덩이가 가슴을 누르는 것처럼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집 근처에 있는 강변을 따라 걸었다. 막 어둑해질 시간인데 배가 고팠다. 눈앞에 보인 강변 편의점에서 라면을 샀다. 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들고 강과 마주한 테이블에 가서 앉았다. 쫄깃한 면발과 남아있는 국물까지 다 먹은 후 나는 비장한 각오라도 하듯 힘차게 일어섰다. 아무리 상의 없이 집을 계약했다 하더라도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명의는 왜 자기 이름으로 했대? 치사해서 빨리 직장을 구하고 말겠어. 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몸 한 구석구석에 남아있던 서운한 감정이 누그러질 때까지 좀 더 걸었다. 잠깐 벤치에 앉아 쉬면서
지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도움을 청했다. 며칠째 깜깜무소식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금방이라도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잔금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로 생각했던 마음이 급해졌다. 가끔 원고 청탁을 받아 글을 쓰긴 했지만 전업주부였던 나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었다. 직장을 구한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잔금을 치러야 할 날짜가 임박해 오자 슬슬 남편의 눈치가 보였다. 꿋꿋하게 서 있던 자존심이 허리를 굽혔다. 결국 남편의 퇴직금을 털어서 우여곡절 끝에 잔금을 치렀다. 모임에 다녀온 남편이 한 가지 제안했다. 우리 집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해서 새를 놓을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청계산 자락 허름한 곳에서 사업할 사람이 있을까? 근데 우리한테 수입이 생기는 거라면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긴 해. 알았어.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할게. 학창시절 내내 꼴뚱만 했어도 그래도 난 중견기업 출신이잖아. 추진력이 뛰어난 남편은 비상한 계획이라도 있는 양 의기양양했다. 어쨌거나 당장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힘들었는데 한시름 놓아도 될 것 같았다. 그즈음 산본에 사는 봉구씨 부부가 집으로 놀러왔다. 봉구씨는 공기업 퇴직 후 브런치 카페를 차리는 게 꿈이라면서 진작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놓았다고 했다. 봉구씨 특유의 교과서적 유머를 듣고 있노라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도록 웃다가 끝날 때가 많았다. 평소에 잘 쓰지 않던 근육까지 이완되었으니 오죽할까 싶었다. 봉구씨 부부도 아이가 없었다. 봉구씨 부부가 돌아간 후 나는 괜스레 가만히 있는 남편한테 쏘아붙이듯 말했다. 저기 일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야? 이제 다 거의 끝나가긴 하는데 왜? 그럼 임대할 사람 있는지 부동산에 내놓아야겠어. 아니야. 아직 내놓지 말고 며칠만 기다려봐. 왜? 빨리 내놓아야 세도 빨리 받을 거 아니야. 하여간 며칠만 좀. 뭔가 낌새가 이상했다. 하지만 더는 집요하게 묻지 않았다. 그 사이 우리는 아래층에서 위층 201호로 이사를 했다. 공기는 좋으나 교통이 좀 불편한 까닭인지 202호는 아직 빈방이었다. 짐 정리가 끝난 후 남편은 할 일 없이 마당에서 어정버정 하더니 나를 불렀다. 그러곤 시선을 피하는 척하며 말을 이어갔다. 저기 봉구 말이야. 얼마 전에 퇴직금 받은 게 있는데 우리 집 용도 변경 끝나면 거기서 카페를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같이 동업하자는 거야. 어차피 나도 마땅한 수입도 없고 해서 생각해 본다고 했어. 동업은 좀 별론데? 운영이 잘 안 되면 친구 잃고 돈 잃고 결국 다 잃을 텐데? 당신도 알다시피 봉구랑 나는 둘도 없는 친구잖아. 절대 그럴 일은 없지 싶은데? 그나저나 둘이 동업한다는 거 원희도 허락했대? 봉구도 오늘 좀 얘기한다고 했어. 남편은 죽기 전에 친한 친구와 한 건물에서 살고 싶다더니 꿈은 이미 코앞에 와 있었다. 남편을 믿기로 했다. 그저 최소한의 공사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랐다. 건물이 허름하긴 해도 실내 장식은 아늑하면서도 자연이 주는 여유로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했다. 카페 문을 열면 청계산의 맑은 공기가 유입되어 자동으로 환기되었다. 카페 한쪽 공간에는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까지 세웠다. 드디어 모든 공사가 끝났다. 봉구씨 부부는 비어있던 202호의 살림을 풀었다. 공동체 생활이라 나름의 규칙을 정했다. 아무래도 주방이 제일 신경 쓰였는데 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원희가 맡기로 했다. 커피와 음료는 바리스타인 봉구씨 담당이었다. 그리고 카페 홀 청소와 나머지 모든 잡일은 남편과 나의 몫이었다. 메뉴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해놓았다. 건강차와 커피, 딸기 생크림 샌드위치만 팔기로 했다. 마침내 브런치 카페가 문을 열었다. 늦은 시간 남편과 함께 집 근처 호수공원에 산책하러 나갔다. 남편과 처음 데이트하던 장소도 호수공원이었다.
그땐 두 손 꼭 잡고 걷다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기습적인 키스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다. 불현듯 추억 속 애정의 시간을 기대해 보았다. 기대는커녕 눈치 없던 남편이 저만치 앞서가는 바람에 주변 경치나 감상할 겸 나는 아예 느릿느릿 걸었다. 연인들이 곳곳에서 데이트를 즐겼다. 보랏빛 수국을 닮은 연인들을 보면서 나도 연애를 해보고 싶단 생각이 빠르게 지나갔다. 마치 누군가가 내게 반할 것 같은 매력이라도 있는 양 생각만 했는데도 짜릿했다. 밤길을 걸으며 잠시 한눈 팔았던 것을 눈치챘던지 그제야 남편이 와락 끌어당겼다. 발걸음은 부지런히 따라갔으나 마음이 자꾸만 뒷걸음질하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갈피를 잡지 못한 중년의 마음은 아직도 밤중이었다. 어떻게 된 게 머릿속 생각들이 낮과 밤에 따라 다르게 표현이 될 땐 당혹스러웠다. 생각의 어둠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자 곧 아침이 왔다. 창문을 덮고 있던 블라인드를 걷어올리며 청소하려는데 앙증맞은 햇살이 이내 카페 안으로 밀려들었다. 계산대 옆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모든 날 모든 순간의 노래가 충만한 감성을 자극하기에 더할 나위 없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빈 테이블은 애초로의 손님을 기다렸다. 우리의 표정은 금세 검은 구름으로 변했다. 괜찮은 척 애를 써봐도 수심 가득한 티가 났다. 몇 달이 지난 후 이대로 마냥 손님을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 남편한테 한 가지 제안했다. 자기야, 카페 이름을 다방으로 바꾸자고 하면 안 될까?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이 동네는 카페보다 왠지 다방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에이, 그게 되겠어? 요새 고급스럽고 세련된 카페가 얼마나 많은데. 이를테면 서비스에 차별화를 두고 우린 감성을 파는 거지. 신청곡을 받아 턴테이블 LP 음악을 틀어주면서 손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을 만드는 거야. 이참에 당신이 그토록 하고 싶다던 음악다방의 DJ가 되어보는 건 어때?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봉구랑 의논해 볼게. 다방이라니 내가 말해놓고도 싸구려 커피 같은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나저나 봉구씨 부부가 찬성해야 가능한 일이었다. 다행히 봉구씨 부부도 좋다고 하여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이제 다방 이름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었다. 한 사람씩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기로 했다. 원희가 먼저 말했다. 나는 꽃다방. 이어서 봉구씨가 말했다. 나는 봉천음악다방. 봉구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LP음악다방. 나는 영다방. 마지막으로 내가 말했다. 보아하니 모두 자기가 말한 것으로 다방 이름이 정해지길 바라는 눈치였다. 아무도 양보하지 않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가장 공평한 방법으로 정하기로 했다. 다음 날 줄임문 한쪽에 스티커를 붙여놓았다. 손님들의 반응에 따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용하기로 한 것. 결과는 LP 음악 다방이었다. 우리는 마음이 분주해졌다. 간판을 새로 맞춰야 하고 실내 장식은 LP 음악 다방과 어울리도록 조금씩 손을 봤다. 한쪽 공간에 있던 방을 없애고 그 자리에 당구대를 설치했다. 이윽고 간판에 조명이 켜지자 근사하게 변신한 LP 음악 다방이 온화한 자태를 뽐내며 손님을 맞이했다. 목요일 밤 남편의 고교 동창들이 모였다. 그들은 불어 근처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LP 음악 다방의 오픈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왔다고 했다. 음악 다방을 둘러본 후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말했다. 도봉구랑 양천구가 결국 일을 해냈구나. 멋지다. 그러게 말이야. 1등과 꼴등에 변치 않는 우정이라니. 정말 부럽다 친구야. 잘 되길 바랄게. 5-6명 정도 모인 친구들은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친구들은 한때 공부의 신이라 불렸다던 바리스타인 봉구 씨가 직접 내린 커피를 마시며 신청곡을 적느라 바빴다. 남편은 꿈을 이룬 프로 DJ 같았다. 친구들은 발라드 곡을 신청한 후 당구대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그 중에 한 명이 내게 물었다.
당구 쳐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1시간에 얼마예요? 말하자면 딱히 정해진 가격은 없고 한 테이블에 4명 이상의 손님이 왔을 때 그 일행끼리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서비스인가요? 그런 셈이죠. 손님은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손님이 묻는 말에 매우 친절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을 해주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손님들의 눈동자는 이리저리 공을 굴렸다. 손님들끼리 편가르기가 끝나자 곧바로 본 게임이 이어졌다. 당구대를 중심으로 둘러서서 응원하는 사이 신청했던 곡이 흘러나올 땐 몰입하여 듣다가 흥얼거렸다. 때론 큰 소리로 따라 부르기도 하면서 그야말로 딱 그 시절 그 느낌으로 돌아간 듯했다.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는 손님들로 인해 음악다방 온도는 한증막을 방불케 했다. 굳이 청년 시절로 돌아가고 싶단 말을 하지 않아도 주어진 환경에 나를 맡길 줄 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젊음이 아닐까 싶었다. 게임이 끝남과 동시에 싸우기 직전의 상황에 다다른 목소리가 얼핏 들렸다. 와우, 이제 내가 고수다. 이 말인즉슨 제일 젊다는 거 인정하라는 뜻이야. 뭐라고? 저게? 너희들은 영원한 나의 하수, 청구도 내 점수를 절대 깨지 못할걸? 야야, 그냥 봐주자. 어쩌다 운이 좋았다고 치자. 운이 아니라 나의 젊은 피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하기야, 넌 아직 신혼이나 다름없잖아. 부럽다. 듣자 하니 그들은 서로 당구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만 남부럽지 않은 젊은 청년이라면서 우겨댔다. 나는 피식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LP 음악다방의 기운을 받을 것 같은 착각 때문이었다. LP 음악다방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하루의 매출은 늘 기대치를 훌쩍 넘었다. 나는 비록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땅일지라도 주변 매매 물건이 나올 때마다 사두었다. 사실 노래에 관한 남편의 다분한 끼가 없었다면 LP 음악다방으로 변화할 수 없었을지도 몰랐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공부의 신은 절대 못 되어도 당구의 신 정도는 될 법한 남편의 당구 실력은 프로 못지 않았다. 덕분에 LP 음악다방에서 남편의 인기는 늘 1순위였다. 특히 중년 여성들의 관심을 독차지하다시피 했다. 단골 손님이 늘어나면서 당구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도 많아졌다. 남녀를 불문하고 일행이 넷 이상이면 당구대를 사용할 수 있었다. 남편은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에게 당구를 가르쳐 주었다. 사용 시간은 1시간이었다. 당구를 배우고 싶은 손님들은 일부러 사람을 모아오기도 했다. 남편은 여자 손님들한테 한없이 친절했다. 굳이 손님들이 앉을 자리까지 따라가 눈웃음을 흘릴 때면 아무리 태연한 척해도 질투가 났다. 그럴 때마다 나도 모르게 속 좁은 사람처럼 툴툴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매일 오다시피 한 여자 단골 손님이 집요하게 개인 교습해달라고 부탁하자 남편은 결국 허락하고 말았다. 손님은 코맹맹이 소리로 남편한테 사장님이라 불렀다. 사장님, 당구를 한 번도 쳐보지 않았는데도 가능할까요? 그럼요. 당구는 기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세만 잘 배워도 어느 정도는 칠 수 있을 겁니다. 사장님만 믿을게요. 자, 먼저 큐를 들고 오른발을 살짝 바깥쪽으로 벌려 중심을 잡고 왼발은 오른발보다 한 걸음 앞으로 한 다음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브릿지를 만든 왼손은 앞으로 쭉 뻗는 게 좋아요. 큐를 잡은 오른쪽 팔꿈치가 흔들리면 절대 안 됩니다. 사장님, 근데 팔꿈치가 자꾸 흔들려요. 큐를 잡을 때 너무 힘을 주거나 반대로 너무 약하게 잡으면 그럴 수 있어요. 자, 봐요. 딱 이 정도의 힘 조절이 필요해요. 약간의 신체 접속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곁눈질로 살짝 본 남편의 표정엔 생기가 돌았다. 계산대에 앉아 듣고 있자니 기분이 상했다. 나는 불어 못 본 척하며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언제부턴가 남편은 시계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마치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처럼. 며칠 후 나는 원희와 함께 누적된 피로를 풀 겸 사우나에 갔다. LP 음악다방은 두 남자에게 맡겼으니 모처럼 휴가를 떠나온 기분이었다.
온탕에 들어가 전신을 담그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쌓인 피로가 풀어지는 듯 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았다. 내친 김에 마사지도 받고 싶어 원희에게 물었다. 원희야, 우리 전신 오일 마사지 받아볼까? 너도 알다시피 내가 여고 시절부터 지금까지 좀 마른 편이잖아. 받고 나면 오히려 더 아프기도 해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네가 원하면 그러든지. 원희는 썩 내키지 않은 말투로 답했다. 그런데도 나의 몸은 이미 마사지를 받은 것처럼 청량감이 넘치는 목소리로 원희한테 말했다. 이따 나갈 때 우리 몸이 가벼워 날아가는 거 아니야? 강서진, 넌 그 정도로 받고 싶은 모양이구나. 맞아, 요즘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원희의 뜨뜻미지근한 대답이 걸렸지만 마사지 받을 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무의식의 상태로 누워있고 싶었다. 1시간쯤 지나 뼈 마디마디가 이완되고 긴장되었던 근육도 부드럽게 풀리는 것 같았다.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밖으로 나오는데 헐레벌떡 마사지사가 뛰어나왔다. 그러더니 원희를 불렀다. 저기요, 손님. 아까 깜빡하고 말을 못했는데요. 목에 볼록한 게 있더라고요. 검사 한번 받아보시라고요. 그래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원희는 대수롭지 않은 듯 가볍게 인사를 했다. 그나저나 두 남자에게 맡겨놓은 LP 음악 다방이 이제야 걱정이 되었던지 원희는 다방에 들어서자마자 봉구 씨가 있는 주방으로 향했다. 나는 남편과 눈이 마주쳤지만 남편은 나를 본 채만 채 하고 개인 교습을 열심히 하였다.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쉬는 날을 정해야 할 것 같아 4명이 마주 앉았다. 그동안 홍보하는 차원이라 생각하여 쉬지도 않고 일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제는 자리를 잡았으니 하루라도 빨리 실행하고 싶었다. 나는 자꾸만 원희의 건강이 신경 쓰였다. LP 음악다방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싶었다. 내가 먼저 제안했다. LP 음악다방의 운영을 요일별로 콘셉트를 정하면 어떨까요? 매일매일 다르게요? 봉구 씨는 뭔가 기대하는 눈빛으로 나를 보며 물었다. 아니요. 이를테면 월요일은 휴무, 화요일, 목요일은 당구를 칠 수 있는 날, 수요일, 금요일은 DJ가 신청곡을 받는 날, 토요일, 일요일은 LP 음악다방 커피에 빠지는 날로 정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다. 좋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원희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지금 다 얘기해봐요. 나는 봉구 씨와 남편의 눈빛을 번갈아 보며 재차 물었다. 일단 서진 씨 의견에 동의하고요. 봉구 씨가 말했다. 저도 동의합니다. 남편이 말했다. 좋아요. 그럼 당장 안내문을 써서 LP 음악다방 출입구 쪽에 붙이기로 해요. 일사천리로 마무리되었다. DJ가 음악을 신청받는 날엔 눈코뜰 사이 없이 바빠 영업이 끝나고 나면 탈진하기 직전이었다. 어디 그뿐일까. LP 음악다방 커피에 빠지는 날엔 영혼이 빠져나갈 뻔했다. 그럴 때마다 원희의 얼굴에선 영락없이 애매한 서너 가지의 표정이 보였다. 입안에 공기를 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하는 행동에는 언제 터질지 모를 불만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문득 원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한적한 곳에 가서 하루라도 편하게 쉬었다 왔으면 좋겠다는. 더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원희를 설득하여 검사를 예약해놨었다. 이번 휴무일은 원희의 검사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날이었다. 무엇이 되었던지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천국과 지옥을 넘나들었다.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인 원희는 신경이 마비될 정도로 날카로워 보였다. 스치는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여러모로 긴장된 마음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 남편을 꼬여 낚시하면 어떨까 싶었다. 한때 동호회에 빠져 가정을 등한시한 전적이 있었으니 낚시에 관한 모든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 남편은 흔쾌히 대답해 주었다. 그러곤 다시 물었다. 기왕에 가는 거 바다 낚시를 가도 괜찮냐고. 우리는 좋다고 했다.
남편은 한동안 쓰지 않았던 낚시 장비들을 창고에서 꺼내와 승용차 트렁크에 실었다. 궁평항에 도착하여 차를 주차하고 작은 섬으로 들어가기 위해 배표를 끊고 기다리는 중이었다.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불어 섬보다는 궁평항 피싱 피어에서 낚시해도 괜찮을 것 같았다. 바다 위에 데크가 잘 설치되어 있어 돗자리 하나 깔면 그야말로 바다 낚시를 하기엔 금상첨화의 환경이었다. 하지만 우린 낚싯배 한 척을 예약한 상태라서 꼼짝없이 섬으로 가야만 했다. 한눈에 보기에도 앙증맞은 작은 섬. 이파도의 하늘은 우릴 반겨주었다. 민박집 주인이 차를 가지고 마중을 나와 편하게 도착했다. 짐을 내려놓고 주변 경치가 너무 좋아 좀 걸었다. 사람이 많지 않아 한적한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작은 등대가 있는 곳까지 올라갔다. 어찌된 까닭인지 바다를 둘러보는 내내 쓸쓸한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인적이 드문 탓이려니 하며 내려가던 중이었다. 군데군데 노란 소국이 무리를 지어 내려가던 발걸음을 기어이 불러 세우는 것 같았다. 가까이 다가가 쭈그리고 앉아서 활짝 핀 소국을 만지려는데 꿀벌들이 날아들었다. 나는 벌을 피하려다 뒤로 벌러덩 자빠지고 말았다. 선착장에서 낚싯배 주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과 봉구 씨가 낚시 장비를 옮겨 실었다. 나도 막 배를 타려는데 원희가 불렀다. 서진아, 난 그냥 여기서 쉬고 있을 테니 잘 다녀와. 아니, 왜? 너랑 같이 가야 재밌지. 생각해보니 여기 작은 섬 구석구석을 둘러볼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구나. 그럼 나랑 같이 근처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렇게 하자. 나는 원희와 함께 남기로 했다. 어차피 편안하게 쉬는 게 목적이었으니 무리할 필요는 없었다. 남편에게 부탁했다. 자기야, 낚싯배 타고 낚시하는 거 오랜만이지? 그렇다고 너무 흥분하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고기 많이 잡아와. 시간에 맞춰 싱싱한 애를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을게. 참, 봉구시 구명조끼도 잘 챙겨주고. 알았어. 바다에 있는 먹거리를 싹 쓸어올 테니 이따 봐. 싱싱하고 쫀득한 해가 입안 가득 채워질 생각만 해도 엔도르핀이 솟아오르네. 조심히 잘 다녀와. 우리의 대화가 끝나고 두 사람을 태운 낚싯배가 멀어져 갔다. 바쁜 일상에서 쫓기듯 살다 보니 원희와 제대로 이야기할 시간조차 없었다. 나는 원희와 팔짱을 끼고 바닷가로 나갔다. 원희는 여고 시절에 자주 했던 대로 깍지 끼듯 두 손을 포개어 잡고 말을 이어갔다. 소진아, 실은 갑상생 검사 결과가 안 좋을까봐 겁도 나고 마음이 좀 울적했었어. 너도 알다시피 난 고아잖아. 살아오면서 참 많이 외롭고 힘들었거든. 그래서 결혼하며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오래전에 자궁적출을 해서 그토록 갖고 싶었던 아이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나 봐. 근데 우연이든 필연이든 보잘것없는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 작은 섬에 너랑 함께여서 참 좋다. 그랬구나. 이젠 모든 걱정 미리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가끔 혼자의 시간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얘기하기로 하자. 좋은 생각이야. 누가 뭐래도 건강한 삶이 우선이잖아. 맞아. 우리가 건강해야 LP 음악다방도 오래 할 수 있을 테니까. 오랜만에 원희와 찰진 대화를 나눴다. 바람이 찼다. 옷깃을 단단히 여미어도 틈새를 타고 들어오는 바람을 막을 순 없었다. 찬바람을 데워줄 수 있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났다. 바닷가 바로 옆 찻집으로 들어가 따끈따끈한 생강차를 마셨더니 간질간질하던 목구멍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찻집을 나와 민박집 텃밭에서 고추를 따고 상추와 치커리를 뜯어 깨끗하게 씻은 후 물기를 빼놓았다. 두 남자는 돌아올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다. 불현듯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조바심이 났다.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은 가는데 받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을 티내지 않으려고 침착하게 다시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이번엔 원희가 봉구 씨한테 전화했다.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낚싯배 주인의 전화번호를 적어놓지 않아 더 답답할 노릇이었다.
혜경의 실종 신고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감이 오질 않았다. 원희와 나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가뭄에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듯이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갔다. 잠시도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먼 바다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마침내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가 싶더니 애간장을 태우던 낚싯배가 돌아오던 중이었다. 예상 시간을 2시간쯤 지난 것 같았다. 어쨌거나 무사히 돌아온 것 같아 한시름 놓았다. 그런데 배에서 내린 두 사람은 빈손이었다. 필시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었다. 두 사람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빛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민박집으로 걸어갔다. 나도 원희도 차마 다그칠 수가 없었다. 그래도 그렇지. 일단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자초지정 들어봐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남편한테 물었다. 자기야, 지금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면 안 돼? 짜증나서 말하고 싶지 않아. 사기꾼한테 당한 더러운 기분이라서. 알겠어.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그때 이야기해줘. 실망하는 내 눈치를 보았든지 옆에 있던 봉구 씨가 얘기를 꺼냈다. 낚싯배를 타고 얼만큼 들어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배가 멈추기에 낚시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주인이 다가와 여긴 고기가 없을 것 같다면서 무조건 철수하라는 거예요. 좀 더 멀리 가보자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자고 했죠. 그런데 점점 멀리 들어가니까 뭔가 불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내색은 하지 않았죠. 아니나 다를까. 그때야 주인은 본색을 드러내며 노골적인 요구를 하더라고요. 낚시할 생각은 아예 안 하고 기름이 별로 없다는 둥. 바람이 많이 부는데 선착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면서 자꾸 위협적인 말을 하니까 청구가 한마디 했죠. 개자식.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라면서 더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전화는 왜 받지 않았어요? 사실 낚싯배 주인은 청구가 예약할 때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 예약했던 주인이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게 되어 그 사람한테 부탁했나 봐요. 그런데 예약할 때보다 많은 돈을 요구하니까 청구가 화가 나서 돌아가겠다고 했죠. 가짜 주인은 우리의 말을 아예 무시한 채 돈을 줄 때까지 반강제적으로 핸드폰을 빼앗은 후 배를 흔들더라고요. 깊고 깊은 망망대 위에서 배가 흔들릴 때마다 젖먹던 힘까지 끌어모아 난간을 잡고 버티는데 분노가 올라 폭발 직전까지 간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원하는 돈을 주느니 차라리 바다에 확 빠져버릴까도 생각했다니까요. 나 원 살다 살다 이런 끔찍한 지옥 같은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네요. 앞으로 영영 바다를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청구도 나도. 아이고,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네요. 그러게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기분이 더럽게 찝찝한데 빨리 섬에서 나가요, 우리. 근데 마지막 배를 타려면 서둘러야 해요. 같이 듣고 있던 원희가 남편의 일그러진 표정을 본 듯 다급하게 말했다. 잠시라도 더는 머뭇거리고 싶지 않았기에 더욱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우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그 섬을 빠져나왔다. 뱃속에선 꼬르륵 꼬르륵 계속하여 음식물 공급을 원했지만 전혀 알턱이 없는 자동차는 쉬지 않고 달렸다. 나는 섬에서 빠져나온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던지 잠깐 잠이 들었다. 어서 와요. 커피 100만 잔을 쏟아부은 우리 집 커피 수영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유롭게 수영을 즐기다가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며 가짜 주인 행세하는 개자식 따윈 물속에서 밟아버려도 좋아요. 당신이 받은 고통만큼 아니면 당신의 마음이 용서할 때까지 상대방을 잠수시켜 버리는 것도 좋고요. 하나둘 얽혀있던 당신의 문제들이 해소되었다면 수영장에서 나와 주변 정원 산책을 해봐요. 100만 송이 장미가 당신을 응원할 겁니다. 나는 수영장을 이용할 사람들에게 간단히 안내했다. 그러곤 거실로 들어갔다. 인터넷 뉴스를 보고 있던 남편이 미소가 보일 듯 말 듯 모호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다. 평소와 다르게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잠들었던 나의 귀를 간지럽히며 말했다.
당신이 그토록 살고 싶다던 커피 수영장에 있는 고급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려면 커피 100만 잔은 더 팔아야 할 것 같아. 그래? 까짓것 100만 잔 더 팔지 뭐. 나는 벌떡 일어났다.